안녕하십니까. 2022 오산 미래교육 포럼 진행을 맡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오산교육정센터 장학사 유미입니다. 본 포럼에 앞서 수청초 6학년 2반 학생들의 통기타 연주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포럼을 축하 공연으로 활기차게 열어준 수청초 학생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신 공연은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의 일환인 학생 1인 1학기 통기타 교육 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 10회기에 걸쳐 통기타 수업을 받고 연주한 실력입니다. 학생 1인 1학기 통기타 교육 사업은 2015년부터 8년간 오산의 지역 특색 교육으로 자리 잡은 교육 지원 사업이며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까지 학년별로 기본, 심화, 전문과정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문 강사 배치 및 맞춤 수업 교재 제작으로 그 만족도가 높아 현재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31개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오늘의 일정을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참석하신 위원님 소개와 공동위원장님 세 분의 인사 말씀을 듣고 올해 오산교육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어서 4개의 분과별 정책 제안 발표를 듣고 마지막으로 정책 제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정면의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여기 우리가 만드는 오산 미래교육 2022 오산 미래교육 포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박석도 국장님께서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국장 박석동입니다. 우선 소개드리기 전에 우리 수청초등학교 이종호 교장 선생님 잠깐만 일어서 주세요. 자, 우리 이종호 교장 선생님이 지금 학생들 지도해서 이렇게 우리가 좋은 연주를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선 오늘 바쁘신 중에서도 이렇게 와주신 시장님 또 의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선 오산시장 이권재 시장님 인사 올립니다. 성기룡 의장님, 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이렇게 주최해 주신 박준석 교육장님 우리 교육청에서 오셨습니다. 그 다음 오산시의회의 정미섭 부의장님 오셨습니다. 오산시청 복지교육국의 이철희 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가 소개는 안 드리지만 우리 앞 테이블에 계시는 김보현 이상국, 김영수 교장 선생님, 이명숙 과장님, 조기봉 이사님 일어서서 인사만 하시죠. 한꺼번에 하시죠. 네, 이상 인사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포럼의 공동위원장님 세 분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행복한 성장 함께하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박준석 교육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준석입니다. 우선 오늘 아주 여러 가지로 굉장히 바쁘실 텐데도
2022 오산 미래교육 포럼에 참석해 주신 오산시 이건재 시장님, 그다음에 오산시 의회 성기령 의장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우리 포럼 위원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신 여러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일상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올 2022년도에는 학교 교육 활동이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올해는 제5기 민선 경기도 교육감님께서 새롭게 취임을 하셔서 현재 경기교육은 자율, 균형, 미래라는 3대 원칙하에 많은 교육의 어떤 변화를 꾀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오산 미래교육 포럼과 같은 지역교육 협의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교육 협의체를 중심으로 우리 오산 지역이 안고 있는 여러 교육 현안들을 우리 교육지원청과 시청 그리고 시의회가 서로 협력해서 해결해 나갈 때 우리의 각자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교육 현안들도 잘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오산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리니까 우리 오산시청 그리고 오산시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산 교육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오산시장님 그리고 오산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고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어떤 그동안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의 이건재 시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산시장 이건재입니다. 오늘의 포럼을 위해 애써주신 오산 화성교육지원청 박준석 교육장님 또 각 인근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산시의회 성길용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정미섭 부의장님 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개월간 보다 나은 오산의 교육을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해 오신 각 분과위원회 위원님들께도 특별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오산시의 시장으로서 오산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오산시는 교육이라는 분야를 시장의 중심에 놓고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학교 안의 수업 문화를 바꾸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오산시가 만들어낸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은 학교의 호응을 받아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 이면에는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아쉬운 점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학교 교육은 학교 안에 많이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 외에 학교 시설, 통학로 안전, 등하교 인프라 등 지자체 소관의 행정의 영역에선 다소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일부 중복 사업 수행에 따른 비효율과 학교의 행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업 등 공보다 과가 더 많았던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선 8기 오산시장으로서 새로운 오산 교육에 대한 그간의 고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학생도 오산 시민입니다. 우리 오산의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교 안팎의 혁신을 위해 지자체의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저는 오산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은 아이들이 지닌 특기와 적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여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해서 우수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음악과 예체능 등 특기에 소질이 있는 아이들은 그 적성을 살릴 수 있도록 또 장학금을 주고, 또 장학제도를 만들어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오산시 학생들의 기초 및 심화 학력 향상을 위한 학생 맞춤형 교과 중심 교육 프로그램인 지역 맞춤형 인재 키움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안에 교육 과정은 물론 안전한 통학로를 비롯하여 쾌적한 학교 시설, 나아가 청소년 무상교통, 청소년 수련원 설치, 오산시 행복기숙사 지원에 이르기까지 오산의 학생들이 있는 곳 어디라도 그 곁에는 오산시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오산시는 학교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입니다. 교육 전문가인 학교와 교사를 존중하며 그 역량을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산시의 학교가 저마다의 특색을 가지고 협력과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로, 오산시는 미래 교육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이라는 목표 아래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된 미래 교육으로의 변화는 오산시에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코딩 교육을 구축하고 한 발 빠른 AI 교육, 세교 AI, 마이스터고 개고 등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오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산 교육 관계자 여러분, 이 모든 교육의 변화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으로 취임하자마자 만나 뵈었던 교장 선생님들과의 소통 간담회부터 등하교 안전을 위한 관내 학교 간담회, 오산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자 한 경기도 교육감님과의 간담회, 그리고 오늘 미래 교육 포럼에 이르기까지 오산 교육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누구라도 만나며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오산의 재정은 녹록지 않습니다. 보다 풍요로운 오산의 내일을 위하여 복지, 경제, 교통 등 행정의 모든 분야에 있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으며 교육 역시 외에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이자 우리 새해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꿈이 있는 도시, 희망이 있는 도시에는 분명 교육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오산의 미래,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그 길에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앞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에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때로는 고통의 분담을, 때로는 고경과 채찍질을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포럼에서 친하게 논의된 이야기들이 우리가 걷는 미래 교육의 길에 수놓아질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동안 마무리 잘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에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한 번 더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오산시 의회 성기룡 의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산시의회 의장 성길영 인사 올리겠습니다. 나와서 할까요? 네, 박수가 없어서. 네, 이건재 시장님께서 안전한 교통, 또 후원자로서 오산시의 역할, 또 미래 교육 변화에 대해서 민선 9기의 교육 비전을 말씀해 주셨는데 꼭 그렇게 실천해 달라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산시에서는 교육도시로서 역할을 12년 동안 해왔어요. 12년 동안 해오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죠. 2013년부터는 1인 1학기, 1인 1체육, 또 1인 1체육으로서 많은 학생들이 누구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거, 교육 없이도 할 수 있는 거. 요즘 스마트 한 대만 가지고 있으면 스마트 한 대로 게임도 하고 교육도 하고 나름대로 하루 종일 놀고 있습니다. 꼭 가르쳐야만이 하는 게 아닌 스스로 할 수 있게, 스스로 뭔가를 놀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게 미래 교육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해왔던 오산 국제 교육 포럼이 좀 사라지는 건 좀 안타깝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라도 또 미래 교육을 위해서 국제 포럼이 부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다시 한번 이 자리 빌어서 해보고 싶고요. 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배우고 익히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보고 배우고 익힌 걸 우리가 또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학생들에게 그 역할을 교육으로서 하는 게 우리 역할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창의력을 키워주고 아이들에게 새로운 교육을 가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그런 방향성이 중요하지 않을까. 온 마을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여기에 계신 몇 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세계에서 잘된 프로그램, 잘된 커리큘럼 갖다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서 활용을 해서 그 아이들에게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현재 미래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민석 부의장님께서 보편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보편적 교육, 보편적 복지, 보편적이라는 게 꼭 그걸로서 판단할 수 없지만은 보편적 속에 선택적이라는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산 국제가 아닌 미래 교육 프로그램에 이렇게 같이 참석해 주신 많은 학생과 교장 선생님 그리고 교육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거기에 학부모님들까지 다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서 토론하고 토의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자리가 이번 한 번뿐이 아닌 수시로 분기별로라도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오산 교육에 좀 더 발전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발전을 위해서 오산시 의회도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본 포럼에 들어가기 전에 세 분 공동위원장님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세 분 공동위원장님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이어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오산교육지원센터 김보현 센터장님과 함께 올해 오산교육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준비되면 센터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움이 삶으로 이어지는 온 마을의 학교, 교육도시 오산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다양한 오산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실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실은 교육청만이 아니고 오산시청, 더욱 다른 시군에 없는 오산교육재단, 이런 세 개의 교육 협력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 기관의 교육 협력을 바탕으로 오산만의 또는 오산 특색 있는 또는 유일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더군다나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학생들 또는 학부모님 또는 선생님들 이렇게 만족도까지 높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 훌륭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올해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요. 같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율, 균형, 미래의 디딤돌로 학교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오산미래교육.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학생과 현장을 중심으로 행복한 성장, 함께하는 화성오산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 협력지구 시즌3 사업을 통해 자율, 균형, 미래의 가치를 담은 교육 원칙으로 지역과 학교가 협력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융합인재를 키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 공동체 구성원의 자율성 강화를 통한 교육자치 실현. 오산의 학생, 학부모, 교원, 시민,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모여서 오산의 교육을 고민하고 나아갈 방향을 협의하는 모임입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요. 함께 모여 문제를 발견하고 협력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내며 목표로 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속에서 실패와 갈등이 성장의 디딤돌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학교의 특색에 맞는 교육을 선택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공부를 재미있게 하도록 도와줍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협력에 기반한 교육격차 해소. 학교 수업이 없을 때 학교에서, 오산시에서, 마을에서 학생들의 돌봄을 책임집니다. 학교 교육에 참여하는 선생님, 학부모님들이 연구하고 실천하면서 오산교육의 주춧돌이 되고 있습니다. 오산시 곳곳이 학교처럼, 오산시민 누구나 선생님처럼 학생들이 어디서든 배울 수 있게 품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글로컬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맞춤형 미래교육 실천. 학교의 에듀테크 공간을 마련하여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오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3학년 지역화 교재를 만들고, 시청에서는 오산의 처음인 선생님들을 위한 오산 곳곳 견학도 진행합니다. 목공이나 3D 프린팅 등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에서의 배움과 더불어 5, 6학년, 중학교 1학년 모든 학생들이 통기타를 배우며 음악예술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창의 융합교육을 지원합니다.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의 의미 있는 교육 활동을 위해 각각 연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학교와 마을이 상생하는 마을교육 공동체. 선생님과 마을 강사가 함께 모여 학교와 마을의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삶과 연계한 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을 교육 과정을 기획하여 운영합니다. 오산시 6개 동 9개 마을학교에서 각 마을의 특성에 맞는 교육활동이나 주민 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과 연관된 마을의 문제는 마을 주민들과 학교가 힘을 합쳐 해결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마을 활동가들이 하나의 수업에서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학생들의 배움이 커질 수 있도록 마을에 대한 내용을 협력 수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재원이 필요하거나 또는 지역사회에서 가용 자원을 활용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활동하고, 이런 활동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구나. 다 같이 내 아이처럼 그렇게 기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교육?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영상 너무 좋았고 새롭고 많은 점을 알게 되었어요. 완전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와볼 거예요. 앞으로 계속 놀아주세요. 그 아이들이 외연의 확장 그리고 생각의 확장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다양한 경험 속에서 만들어지는 자신의 모습들을 좀 조우하는 것들이 어떨까 해서 이제 디자인 싱킹을 이제 도입하게 됐습니다. 학교가 풍부해지고 개인의 성장도 있지만 학생 개인의 성장과 교사의 성장, 학교의 성장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마을과 협력해가지고 지역사회의 성장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가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생각을 나누는 부분에서 제가 좀 더 발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친구들과 제가 스스로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수업이 저한테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미래도시 오산 함께 만들어가요. 오산 미래교육은 학교와 시민의 힘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네, 올해 오산교육을 영상으로 만나보셨는데요. 오산교육을 경험한 교육 주체들은 실제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미래교육 협력지구 설문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 중 주요 사업인 8개의 사업에 대해서 학생 만족도, 학부모 만족도, 교사 만족도를 조사해 봤는데요. 세 주체의 평균 만족도가 93.3%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높은 그런 점수를 주셨습니다. 그 주관식 설문 결과를 보면 학생들은 진로 진학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악기 연주나 댄스, 연기 등 문화예술, 코딩, 로봇 설계, 방송기계, 토론 등의 다양한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학교 교육에 참여 기회를 확대해달라는 제안과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학교를 통해 이루어져서 자녀분들이 어느 분야에 적성이 맞는지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교육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위기를 갖춰서 장기적으로 지원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가장 만족도가 높으셨는데요. 학생, 학부모가 오산이 생활권이고 오산의 학교만을 경험하시는 거에 비해서 선생님들은 지역을 순환하시기 때문에 타 지역에 근무하셨던 선생님들이 특히 오산의 교육 지원에 대해서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다양하고 교육의 질이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오산의 교육 지원 사업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은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공통적인 의견이었고 사업 계획에 현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달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자료집의 57에서 6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가 이 높은 만족도를 얻은 이런 거를 좀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특별히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올해 포럼 운영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분과별 정책 제안 발표가 있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분과별로 3회 이상 총 10회에 걸친 분과 협의회를 운영해왔고 각 분과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 제안 형식으로 발표해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교육자치 분과의 오산교 이준규 학생이 교육 주체들의 능동적 협력을 통한 교육자치 강화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산고등학교 3학년이자 전 학생자치 회장이고 또 지금은 교육자치분과위원으로 있는 이준규입니다. 교육자치분과에서 협의한 내용을 어떻게 한 줄로 정리할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제가 고민 끝에 교육주체들의 능동적 협력을 통한 교육자치 강화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교육자치의 토대가 되는 교육주체들의 자치, 즉 학교자치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능동적 협력을 위한 지역교육협의체 구축에 대한 제안, 그리고 교육자치 관점에서 바라온 우리 지역의 교육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분과에서 협의한 내용이 교육정책에 반영되기를 희망하며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치는 교육 공동체 스스로 교육에 관한 것들을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게는 학생들이 반에서 학급자치 회의를 하는 것부터 학교가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특정 목적 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을 수동적으로 사용했던 과거와는 달리 학교 상황에 맞게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모아 예산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우리 오산 미래교육 포럼과 같이 교육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이 많은 것들을 우리는 교육자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교육자치는 주체와 영역을 따라 층위를 다르게 하며 다양하고도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습니다. 분과협의회에서 늘 언급됐던 내용을 제가 한번 피라미드로 정리해 봤는데요. 교육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학교 3주체 자치가 필요하고 그 3주체 자치가 시작이 되면은 학교자치가 실현되고 학교자치가 곧 교육자치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교육자치의 가장 기본적 토대가 되는 학교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제안입니다. 예산 부분과 교육과정 부분, 학생자치 부분과 주체 역량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부분입니다. 학교자치가 실현되려면 예산 사용에 대한 자율성과 권한이 학교와 구성원들에게 위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사용에 많은 제한이 있어 자율성이 굉장히 떨어진 상황입니다. 학교 행정과 예산 사용에 대해 학교의 모든 주체가 직접 참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예산 사용의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위임하여 소통을 통한 민주적 학교로 나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학교자치 활성화에 포커스를 둔 사업을 확대해서 예산 지원을 좀 더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과정 부분입니다. 학교자치를 위한 학교 교육 활동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따라서 관내 학교들은 정규 교육과정 내 학생자치 활동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합의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자율과정과 더불어 성취 기준도 만들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기다 별을 달아놨는데요. 학교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이 학생자치와 주체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자치의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우리 학생자치회는 학교의 업무와 행사 업무의 보조가 아닌 그들의 위상과 학생 자치권을 인식하는 학교의 그런 문화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 교사자치회와 학부모자치회 를 능동적으로 운영해서 특정 소수 구성원만이 그 회의를 발언하며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 자치회의 협의회 공간을 마련하고 학교 3주체 협의를 정례화시키면서 또 교육 주체들의 이 다양한 참여를 강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육 주체들의 능동적 협력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산에는 많은 교육 자원들이 있지만 학교는 교육 자원들과 제때 정보 교류를 하지 못하고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연대하고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자치 지원을 토대로 주변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지역교육협의체 구축 및 정례화를 제안합니다. 이 기존에 있는 미래교육 포럼이나 다른 협의회처럼 관이 주도해서 진행하는 협의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교육 주체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협의회 구축과 운영이 필요합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간 학생자치회 협력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학교별로 학생자치회 간의 실질적인 권한과 선거 시기, 임기 등이 다 다릅니다. 협력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내 학교 학생자치회 선거 시기와 임기를 동일화하고 학생자치 권한을 명문화시킨 규정을 만들어서 함께 이를 지키며 또 관내 학생자치회장들이 모여서 교육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학생자치회장 협의회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풍요로운 교육자원 확보를 위해 지역 내 대학과 그리고 주민자치회와 연계해서 교육 협력을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러한 포괄적 협의체가 필요한 이유는 다양한 이 단위 학교에서 이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함께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 협력의 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이 정례화되어 있어야 지속적으로 만나고 많은 고민들을 나누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 교육 중심의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자치 관점에서 바라온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과에서도 이 지역사회 지원이 필요한 교육 현안에 대해 제안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분과를 넘어서 이 다른 분과에서 다뤄지지 않은 현안들 중 교육자치 관점에 대해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역교육과정 확대로 본 진로진학 교육입니다. 자유학기제와 고교학점제는 지역교육의 지역특색교육과정을 운영하기에 아주 적합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산에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진로진학 지원 사업과 프로그램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우리 지역만의 니즈와 비전을 담아 교육과정을 지원한다면 오산만의 지역교육과정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음으로 미래내일 학교, 그리고 길찾기, 청출어람, 주문형 강좌 등 직접적인 진로진학 사업과 교육 프로그램들이 아까도 만족도 조사에도 보셨다시피 학생들에게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많은 실질적인 도움과 만족도를 가져왔습니다. 기존의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확장해서 이 사업들의 대상을 입시 준비라는 이유로 소외되고 있던 고등학교 3학년들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한신대와 세교고가 함께한 AI 교육처럼 우리 오산 안에 있는 지역대학과 연계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과 중고등학교가 함께하는 동아리 또는 축제 또는 진로진학 멘토링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지역의 다문화 학생에 대한 지원입니다. 교육 자체의 핵심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과 그에 대해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학생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학교를 통해서라도 지원을 받고 있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신이 다문화 가정임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다문화 학생의 지원을 꺼려하는 추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지역 사회가 세심한 지원을 해준다면 학생 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특히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 폭력 발생 시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다문화 학생의 제대로 된 사안 파악과 공정하게 자신의 입장을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어적 소통을 도와줄 통역은 물론 서로 다른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해줄 갈등을 중재할 인력을 지역에서 지원해준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부모님이 모두 한국인이지만 학생은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이 다문화 가정 사업의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서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대상자의 요건에 맞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가 모두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 주체들이 스스로 자치 역량을 발휘하고 우리 학교와 그리고 주변 학교 그리고 지역 대학과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함께하기 위해 우리가 능동적 협력 구조를 만든다면 그 교육 자체의 혜택은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갈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육자치분과의 이준교 학생께서 지역의 교육 자치가 강화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 측면에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분과에서 가수초 김명희 부장님께서 오산을 품은 미래교육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수초등학교 교사 김명희입니다. 오산을 품은 미래교육이라고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오산 미래교육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지난 일주일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오산의 13년 전 혁신교육지구가 태동될 때부터 지금까지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오산 교육에 함께 했었습니다. 그 속에서 새로운 교육 방향이 다시 우리에게 질문되어지고 있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다시 질문해야 되는가라는 화두는 지난 일주일 동안 꽤나 마음을 좀 복잡하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생각이 서로 다양하고 우리는 아직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서로 합의되거나 공동의 방향을 함께 찾지는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궁금증 또는 그 질문은 크기가 더 컸습니다. 네 가지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교육에 대한 담론 형성, 미래를 품은 교육적 성과, 지속과 심화 또는 도약. 세 번째는 학교가 얼마나 아픈지를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미래를 여는 학교 변화의 동력은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우리는 새로운 교육을 준비하면서 어디부터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지 이 네 가지를 같이 논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미래교육이라는 화두가 던져진 지 6, 7년이 지났습니다. 희망과 위기의 공존 시대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우리는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미 6, 7년 전부터 오산은 준비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미래교육에 대한 다양한 담론과 소통의 장이 다시 활발하게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면서 수동적인 또는 공학 중심의 대응과 어떤 사회를 우리 아이들이 꿈꾸고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대응, 이 두 개의 균형 잡힌 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 공동체가 그것에 대해서 답하지 않고 도구적인, 공학적인, 기술적인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선생님들의 마음을, 공동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설레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슈밥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최초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질문을 던진 이가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책 선정의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의 가치를 확립하는 것이다. 또한 실천을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관계도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변화가 되는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그가 그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일관성을 갖춘 긍정적이고 보편적인 담론을 형성하라가 우리에게 던진 화두였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미래교육의 방향의 담론을 형성하였는가? 오산교육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서로에게 답하고 묻는 시간이 충분했는가라고 물으신다면 학교 안에서 바라보는 또는 현장에서 바라보는 저희가 느끼는 시선은 충분하지 않다. 어쩌면 시작도 아직 하지 않은 것 같다. 그 위에 오히려 기술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넘쳐나고 있지 않은가라는 고민도 함께 가고 있습니다. 열린 교육과 혁신 교육, 미래 교육, 이게 세 가지로 그동안 교육 변천사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열린 교육이 처음 경기도에 도입될 때 첫 발령을 받았었어요. 교육부 시범학교였고요. 그리고 나서 혁신 교육이 오산에 처음 12년 전 시작될 때 그 학교에서 혁신교육 운동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학교 아니고 미래교육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보여 안았습니다. 열린교육과 혁신교육이 두 개의 승패가 갈린 주요 쟁점은 방향성의 차이였습니다. 한쪽은 교사들의 마음을, 현장의 마음을, 아이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고요. 혁신교육은 아이들을 그리고 선생님들을 들뜨게 하고 학교를 꿈꾸게 했습니다. 미래교육을 눈앞에 두고 우리는 어떤 질문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다시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건 교육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 같은 시선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게 첫걸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산을 품은 두 번째 다양한 마을교육 활동의 지속과 심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육 활동이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에게 조금 전 보여줬던 그 정도의 퍼센트로 동의를 얻기까지는 굉장히 지난한 세월이 있었습니다. 학교 문턱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자체가 교육에 개입을 하는 것 자체가 13년 전에는 굉장히 낯설었죠. 그리고 13년이 지났고 이 교육 활동들은 이제 오산 교육으로 선생님들의 마음에, 아이들의 마음에, 학부모님들의 마음에 충분히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오산을 품었기 때문에 더욱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을 화두로 삼고 우리가 교육을 논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기본적인 가치는 아이들의 창의성, 협동, 비판적 사고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리 서로의 보조를 합을 가치관을 서로 조금 더 맞춰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교육지구의 사업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에서 요구하는 이런 가치들을 충분히 길러주는 데 기여했다면 우리는 이것을 이어가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지만 넘어야 할 벽이 있었어요. 오산의 지역성과 고유성을 담았기 때문에 오산만의 색깔이고 교육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과정 인프라 구축으로 현장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충분히 서포트해줬고 지원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걸음 더 이것들을 덜어내고 버리기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교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과의 질적인 연계, 심화 문제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질문입니다. 아직 충분히 그 문턱을 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체험에서 끝나지 않고 아이들의 역량으로 키워줄 수 있도록 이어가는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 학교가 아프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부분입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배움과 미래 역량을 키우는데 학교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은
이것입니다. 학교가 아프다는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1에서 5%의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처벌 위주의 교육이 아니고 이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학교 구성원으로서 소외받지 않고 아픔을 드러내고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3년 전부터 했었습니다. 재단의 이사장님도 찾아갔었고요. 수원의 선행초라는 학교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린마을이라는 학교 안의 1에서 5%의 아이들을 돌보는 공간도 보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는 이 아이들을 돌봐줄 아직 어떤 지원도 예산도 시스템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아프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학교에서 교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수업을 교육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 정도로 사실은 걱정이 되고 안타깝습니다. 50% 정도의 선생님들이 치매를 받고 있고 아이들이 그 시간 동안 그 아이들이 문제가 된 상황 동안 수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교사의 50% 정도가 이 정도를 느낀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여기 있는 분들의 고민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학생을 개별 지도할 인력을 선생님들은 가장 많이 원하셨어요. 학습 중에 일어나는 학습을 침해하는 또는 아픈 아이들의 그 아이들을 교사가 제어하는 동안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되죠? 방치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학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학교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뛰어가서 이것을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교육 시스템 지원에 대한 사례를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간곡하게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이제 지자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교육 안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학급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예방을 구축하는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급 안의 생활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대부분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대상인 1에서 5%를 지원하기에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역부족입니다. 학습 침해 예방을 위해서 심리 상담과 정서 돌봄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이제 논의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회적 정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마음학교 프로그램이 오산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먼저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은 차고 넘치고 이미 충분히 다듬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과 연결하는 2단계로 나아가고 새로운 우리가 구축하고 새롭게 시도해야 할 영역은 과거의 것을 없애는 게 아니고 이 영역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과 인력 지원을 해달라가 무너지는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간곡하게 바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근데 지난 세월 혁신학교 안에서 굉장히 실험되어지고 고민했음에도 왜 해결되지 않고 있을까요? 표도 나지 않는 동시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 같은 화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몸을 돌보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돌보는 곳에 충분한 예산을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데 시급한 선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를 변화시키는 것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이기도 하지만 가장 최전선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자발성을, 선생님의 동력을 이끌어내는 교육 정책도 조금 더 강화되어서 학교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교육을 위한 학교 문화 토대 구축을 위해서 민주적인 회의 문화, 존중과 배려의 문화, 학습하는 학교 문화, 이 세 가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도 학교 변화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원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 발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산을 품은 미래교육, 그리고 우리가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학교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위기 학생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연계교육분과 분과장이신 오산준 김영수 교장선생님께서 지역 인적자원 네트워크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앞에서 두 분 발표해 주셨는데 발표를 잘 하시니까 제가 떨립니다. 오산 토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고
저도 역시 오산 토론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었는데 그 학생으로서 선생님으로서 잘하신 분 앞에 발표 뒤에 있으니 매우 떨립니다. 오산 중학교에서 근무합니다. 김용수입니다. 예, 지역 연계 교육 분과의 활동 내용과 여러 제안 사항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예, 목차는 이러합니다. 갑자기. 예, 오산 지역 연계 교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2년, 13년경에 오산 시민참여학교 교재를 한 권 집필을 했습니다. 그 교재가 오산 시장 탐방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 탐방학교 일정을 초등학교 선생님과 오산시 과장님과 그리고 제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까 하고 해서 그 일정을 한번 쭉 만들어 봤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우리 학생들이 오산의 여러 지역을 탐방하면서 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공부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 지역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리고 토의하고 직접 체험하고 그리고 다시 모여서 발표하고 나누는 이러한 과정을 생각하고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학생도 시민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시민 참여학교가 우리 아이들이 참여하고 시민 강사가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러한 과정을 엮어서 시민 참여학교 탐방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 많이 어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마 선생님들이 상당히 교육적으로 도움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이게 예, 열어주시죠. 예, 미리 내일 학교입니다. 미리 내일 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리 내일을 경험해보는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던 오산 중학교에서 활동했던 내용입니다. 2019년이니까 아마도 우리 아까 발표했던 이준규 전 학생회장이 참여했던 그때일 겁니다. 이 당시에는 부산시 광역교육청이죠. 교육청에서 오산시의 미리 내일 학교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참여했고 오산에 수많은 택시와 관광버스 등이 우리 오산 중학교 학생을 각 사업장으로 아이들 데려가서 직접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런 방식도 있고 또 하나의 방식은 학교로 시민 강사들이 각 들어오셔서 학교에서 약 2가지의 학생들이 이동하면서 교실에서 미리 내일 학교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미리 진로를 경험하고 그 진로에 의해서 자신의 미래를 펼쳐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미리 내일 학교가 아이들이 직접 경험해 봄으로 해서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교육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대단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장 넘겨주시죠. 우리 오산 중학교가 지역 연계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이 마을의 벽화를 직접 그립니다. 마을의 시민들과 마을의 아기들, 우리 오산 중학교 학생들이 여러 지역의 아파트에
이렇게 벽화를 그렸습니다. 이거는 성산초등학교 뒷벽들을 2021년에 만든 내용입니다. 2020년과 2019년도에는 여기 계시는 의장님도 같이 참여하셔서 마을 벽화에 같이 활동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저소득 독거노인 콩나물 재배 키트를 학교에서 직접 마련해서 이것을 가지고 독거노인을 직접 찾아가면서 키트를 어른들한테 배부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과정도 아이들한테 소중한 지역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하나 더. 예, 지역 연계 교육이 왜 필요한가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육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녀왔는데 이스라엘의 교육이 쉘라우 교육이라고 합니다. 쉘라우 교육이라는 것은 지역 연계 교육입니다. 전쟁의 아픔이 많았던 나라여서 그런지 지역의 역사적인 장소를 늘 체험하는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한 달에 한 번, 1년에 2박 3일, 한 달에 5시간, 그중에서 1시간 토론 교육을 통해서 지역을 발로 다니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곳이 자기 지역이다. 내 땅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국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선조시대와 후대가 다리가 돼서 자기 나라를 이끌어가는 동량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이스라엘에서는 쉘라우 교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땅과 민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아픈 역사를 가진 기억하고 기억되어지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소속되는 곳, 그곳이 지역이고 그 지역을 사랑하는 교육이 결국은 나라를 사랑하는 교육과 이어지는 것이 되겠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애국 교육이었습니다. 예,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지역 연계 교육 분과에서는 시스템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 두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논의를 이어갔었습니다.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마을교육 아카데미라든지 마을교육 전문가 양성, 마을 강사, 마을교육 활동가, 그다음에 시민 강사들 이분들이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많은 교육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시스템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점 말씀드린 대로 학교와 지역이 어떻게 만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매우 많습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 지역을 담기가 어려웠고 지역에서 학교로 들어와서 교육 활동을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와 지역의 활동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이야기가 됐고요. 학교와 지역이 서로 쉽게 협업할 수 있는 통로 이런 것을 만들어 보도록 2023년도에는 지역 연계 분과에서도 더 많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 또 시장님, 의장님 이쪽에서 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니고 아래로부터 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을 연계 교육, 지역 연계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학교와 지역을 잇기 위해서 지역 네트워크 데이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을 제안해 보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갖춰져야 할지 하는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논의에서 훌륭한 결과를 가지고 2023년도에는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시민 참여학과와 같은 시민 강사, 마을 활동가들 다양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 교육 자체별로 마을 학교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봄이라든지 학습 지원, 기초학력 지원과 같은 다양한 활동들을 마을에서 충분히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에서 하고 있는 것이 학교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어떤 아이들이 마을에서 지원받고 교육받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공유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한 부분들이 더욱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다문화와 관련된 이야기, 우리 분과에서 특히 많이 이야기했던 느린 학습자들, 그리고 돌봄 사각지대, 기초학력이 필요한 아이들,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반 가정의 자녀 교육 활동 지원하는데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일정 부분의 아이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교육 활동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다양한 아이들, 우리 많은 아이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그것이 결국 우리 오산의 모든 학생들에게 지역 활동, 지역의 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교육자치회 소속교와 지금 현재 마을교육자치회가 9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각 학교들과 마을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공유의 장,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지원청, 시청, 그다음에 유관기관에서 충분한 지원을 해줘서 우리 많은 아이들이 함께 지역의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2023년부터는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축적되어 온 오산의 교육 자원들이 교육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좀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임교육분과 윤성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님께서 교육 사각지대 기초학력 및 돌봄 지원을 위한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2년도 오산 미래교육 포럼 책임교육 분과에 참여하고 있는 오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센터장 윤성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올해 책임교육 분과 회의에서 협의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일선 현장에 계신 분들의 생생한 의견이기 때문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한 이러한 내용들이 앞으로 관련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 배경 및 필요성, 기초학력, 돌봄, 유관기관 연계, 교육 사각지대 학생 지원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이 지난 2년을 훌쩍 넘는 시간을 전대미문의 코로나19를 힘들게 보내다가 올해 중반에 이르러서야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면서 일상 회복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많은 것을 빼앗고 바꾸어 놓았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했던 우리의 일상은 평범함을 잃고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적, 정서적 고립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 있어 불편함으로 채워진 시간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위기가 그렇듯이 코로나19도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과 청소년들에게는 더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그 시기에 초, 중, 고에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더 많은 어려움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등교가 이루어지면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증가하였고 주로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기초학습 결손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렇게 대두된 문제는 이후 또 다른 심각한 사회 문제로 야기될 수 있기에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새로운 경기교육의 정책 목표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정책 목표 4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실현을 목표로 교육 사각지대 학생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추진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목표 8에서는 공교육의 책임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한 초등학생 책임 돌봄 확대를 추진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는 현재 오산 관내 학생들이 기초학력 수준과 돌봄 서비스 지원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보완 및 제한점을 말씀드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같은 관내 청소년 유관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청소년들의 기초학력 실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중고 모두 올해는 작년 21년에 비해 기초학력 부진율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고등학교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중학교, 초등학교 순입니다. 관련 다른 연구들을 보더라도 코로나 시기에 연령이나 가정의 경제 수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 학생들이 학업 성취 수준이 현격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증가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크게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코로나로 인한 원격 수업의 확대로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줄어들면서 학생들이 궁금증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것은 학업 성취 수준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기간 등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생활 습관이 불규칙해지고 또 청소년들의 학습 습관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보호자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하여 외로움, 우울, 불안, 미디어 중독 등으로 청소년들이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학업 성취 수준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이 외의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그 어느 때보다도 최근 몇 년 사이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점점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지원청에서는 두드림 학교와 경기학습 종합클리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 시기에 필요한 기초학력 지원으로 학생 맞춤형 선도학교와 교과 보충 집중 프로그램을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초중고 학력 향상 및 특성화고 프로그램 지원과 초등 한글 문해력 해독을 위한 글놀이 말놀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책임 교육 분과에서 기초 학력과 관련된 사업들을 검토해 보았고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보완되어야 할 두 가지 정도로 간추려 보았습니다. 첫째, 기초학력은 3RS 즉 읽기, 쓰기, 세마기 즉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과 교과학습 부진 학생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업의 성격에 따라 대상자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마다 개별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개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기초학력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 사업, 교과학습 부진은 교육지원청 사업으로 구분되어 진행된다면 좀 더 집중적으로 책임 있는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부분의 교육이 그렇지만 기초학력에 대한 지원은 지속성이 담보될 때 학생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해마다 대상자가 달라지고 사업이 중단되거나 사업의 내용이 변경되고 추진 주체가 바뀌면 제대로 된 기초학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기초학력만큼은 사업을 통합하고 책임 주체는 나누어 지속적으로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부진은 인지와 정서적인 문제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학업 성취가 떨어진다고 해서 방과 후에 남아 학습 시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학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배운 것을 실제로 상호작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봄에 따라 인지 능력이 향상되도록 해야지 혼자 남아서 공부한다고 좋아지진 않습니다. 특히 기초학습이 이루어지는 저학년 시기에 심리정서에 기반한 학력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심리정서적 문제는 더 어려워지고 이로 인하여 학습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학년 시기에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에 대한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질 때 뒤늦은 개입으로 지원되는 사회적 비용이 훨씬 감소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학력 부진 학생 중에서도 다문화, 특수교육 대상자, 느린 학습자 등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 대한 지원 강화입니다. 다문화 또는 외국인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와 경계선 지능으로 특수교육 대상이 되지 못하는 느린 학습자 등의 학생들은 더욱 각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언어 소통이 어려운 다문화 학생은 언어가 통할 수 있는 인력, 특수교육 대상자나 느린 학습자는 학습자의 특성을 이해하여 개입할 수 있는 좀 더 전문적인 인력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자원봉사자나 시민 강사, 마을 활동가 등의 인력을 학습 멘토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보다 효율적인 개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교육 사각지대 학생들의 돌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의 돌봄 지원 현황은 교육지원청에서는 단위 학교별로 초등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1, 2학년을 대상으로 학교별로 한 학급에서 많게는 3학급 정도 운영되고 있고 돌봄 교실 수는 학교의 유휴 교실과 돌봄 수요 등의 상황에 따라 운영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돌봄 교실 수요가 초과되어 추첨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함께자람센터 20개소, 학교 안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 돌봄터 3개소, 청소년의 문화의 집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총 7개 반, 지역아동센터 10여 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산시의 경우에는 아동 돌봄의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지역 규모에 비해서 적지는 않지만 이러한 기관들이 본연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해보고 이것에 대한 대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책임교육 분과에서 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함께자람센터의 경우 학생들이 하교 후에 센터에 머물기보다는 집에 있는 걸 선호하고 개인별로 학원 등 개인 일정을 소화하면서 중간중간 필요할 때 들리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어 초등 돌봄 교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의 집 내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등록을 하게 되면 매일 4시 반부터 8시까지는 무조건 나와야 하는 폐쇄적인 구조이므로 개인적으로 가외나 학원 등의 사교육을 받는 경우에 이러한 시간을 확보할 수 없기에 등록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돌봄 사업들의 경우 예산이 국비와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라 지자체에서 운영 방법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현실들을 반영하여 최대한 수요자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 설치된 초등 돌봄 교실에 선발되지 못한 학생들에게 함께자람센터 등 지자체의 돌봄 기관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연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책임 돌봄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행 돌봄 지원 사업 분석을 통해 정말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수요자 중심의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각 학교의 초등 돌봄 교실에 신청한 아동들 중 선발되지 못한 학생들이 많은 지역에 함께자람센터를 이전 및 개소해서 운영할 뿐 아니라 학교 운영 시간 이후의 저녁 시간대에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함께자람센터로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봄에 필요한 인력 지원 또한 현재 형성된 마을교육 활동가를 통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며 마을학교 사업을 생활권 단위에 필요한 돌봄으로 연결해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청소년 유관기관 중 제가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 사각지대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서 인지 기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심리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초학력이나 교과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어떤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인지뿐 아니라 심리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원인에 따라 그에 맞는 적절한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 교육입니다. 기초학습 성취가 낮은 학생들의 경우 무엇보다 가정에서의 양육 환경이 중요합니다. 학습 부진의 원인이 인지, 정서, 행동 다양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적절한 훈육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모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 인강 수강권 제공, 1:1 또는 소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 멘토를 연결해 주어 비록 학교는 나왔지만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책임교육 분과에서 논의된 교육 사각지대 기초학력 및 돌봄 지원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 자치, 미래교육, 지역 연계교육, 그리고 책임교육까지 네 분과 발표를 해주실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분과 발표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또는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제안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다고 받은 게 있는데요. 오산 청소년 교육의회를 대표해서 청소년 교육의회에서 나온 그 제안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찬 학생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오산시 청소년위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미래교육분과 홍유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래 이거는 저희 분과의 노민위원께서 이제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 안타깝게 불참을 하게 되어서 제가 대신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 청소년 교육위회에서 제안한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오산 청소년 교육위회는 42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5월 10일을 개회하여 20시간 동안 9회기의 모임을 가진 뒤 11월 9일 폐하였습니다. 위회에서 하는 일이 조례 제정이나 정책 발굴인 만큼 청소년 교육위회에서도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개선해야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찾아서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11월 5일 화성 오산 청소년 교육위회에서 제안한 정책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오산에서는 3개 상임위원회에서 4개 정책을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그 정책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상임위원회 초등분과 정책은 1학교 1운동입니다. 방과 후에도 학교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오산에서 무료나 저가로 이용 가능한 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합니다. 학교별로 한 가지 운동을 특화해서 배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3가지를 제안하셨고요. 다음으로 교육상임위원회 중등분과의 정책은 우리의 힘으로 바꿔나가는 교육입니다. 교과서 진도를 중심으로 글로만 진행하는 수업 방식에서는 학생들의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 태블릿 PC 또는 클럽북 등 다양한 개인별 학습 도구를 갖춰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PPT 활용, 실험 도구 활용, 자료를 활용한 구체적인 개념 설명, 배경 설명을 바탕으로 한 수업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2가지를 제안하셨고요. 3번째는 공간혁신 상임위원회의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 마련 정책입니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학교 1층에 마련하여 자치활동, 쉼, 공부 등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주세요. 학교에는 학교 밖에 오산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는 곳이 있지만
세 곳에 불과하여 이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오산에 학교를 권역별로 나누어 중심 학교에 청소년 문화 공간을 만들면 다른 학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라는 정책을 제안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참여상임위원회 청소년 어린이 식당 정책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청소년의 식사 가격이 부담되고 편의점 등에서 간편식을 먹다 보니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고 맛있고 영양가도 있는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을 인증해 주시라는 정책인데요. 그러한 식당이 많아지도록 오산시청에서 식당 홍보나 식자재를 지원해 주시고 식품위생법 준수 등 질을 관리하고 앱을 만들어서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이상 네 가지의 정책을 보았을 때 청소년들이 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먹는 것, 운동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공부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른들의 관심을 가지고 현재 상태를 바꾸어 미래에 우리가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책을 실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노력해야겠지만 현재 오산 시민이면서 미래에 자랑스러운 오산 시민이 될 청소년들을 위해 학교, 오산시청, 화성오산 교육지원청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산 청소년 교육위의 발표 내용을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소년 교육의회에서 제안된 내용 발표해 주신 홍유찬 학생 감사합니다. 저희가 올해 6월부터 이렇게 포럼을 구성해서 분과별로 분과 협의를 하고 또 마지막 회의에서는 분과를 연계해서 두 분과씩 이렇게 같이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그 분과를 망라하고 교육 사각지대에 대한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으셨고 또 이제 다른 분과 발표에서도 여러 번 나왔지만 오산의 그 교육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이고 또 지속 강화된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이 주셨습니다. 이런 분과 발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덧붙여서 말씀이 필요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이종우 교장 선생님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아까도 박수 받았는데 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시장님과 또 교육장님 또 의장님을 모신 가운데 이런 좋은 학교가 아프다 문제점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산에서 주로 이제 주관하고 이끌어갔던 그런 걸로 기억하고 제가 수차례 이 포럼에 참석했는데 오늘은 조금 주체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미래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다 자리를 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것을 이제 들어주셔야 결정하시고 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교육자로서 좀 그런 현 자리에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까 다보스 포럼에서 어느 발표자가 일관성을 갖춘 긍정적이고 보편적인 담론을 형성돼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것을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을 듣고 공감을 했는데요. 민의를 반영한 설문조사 결과도 아까 봤습니다. 오산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그 높은 교육에 대한 긍정적 지지가 이것이 바탕이 돼서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 또 많은 교사들의 생각이고요. 이를
시에서도 좀 좋은 것을 계속 발전시켜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학교에서 열심히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교장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빈 교장선생님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매월초등학교 이영빈입니다. 오늘 이렇게 교육장님 또 시장님 그리고 의장님 모시고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게 영광입니다. 저는 정책 제안이라는 것보다는요, 약간 뭐 학교에서 일어나는 좀 지역적인 그 제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는 이제 다양한 이제 구성원들이 있지만 이제 사실 업무가 선생님들 그러니까 교원 같은 경우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펜스는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교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은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얼마만큼 서포트를 할 것이냐, 그것이 잘 돼야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아이들의 진로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 구성원 이제 학교마다 민주적 그 자체 공동체를 운영하라고 법 제안은 돼 있지만 대부분 그냥 모여가지고 협의 그냥 전달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를 아예 그냥 이제 협의체를 법제화했지만 더 강화해서 누구 한 사람이 특정한 그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의 그것이 아닌 교육 구성원 자체적으로 전체 그 민주적인 결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학교라는 곳에서 보면은 학교 교원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약자가 누구냐 볼 때 학생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학생들이 어떤 때는 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하루에 뭐 한 끼를 위해서 학교를 오는 애들도 있고요. 또 학교에서 무료로 해주는 방과와 그 한 시간이 전부인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를 필수 사업장으로 지정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배도 골치 않고 또 방과 후에 즐겁게 아이들과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그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 계시면은 제가 좀 고맙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가셨네요. 그동안 2022년까지 교육재단 및 그 평생교육과에서 교사들을 좀 많이 편하게 해줬어요. 행재정적으로 교육재단이나 교육청 평생교육과에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행정적인 지원을 했고요. 우리는 선생님들은 아이들 인성하고 또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게 느끼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어마어마한 그 공문도 쏟아지고 아마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모를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이 공문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보내지 않아도 되는 것. 그리고 또 일부지만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희소할 수 있으면 과감히 희소해가지고 학교의 부담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러다 보면은 교육 자치를 넘어서 진정한 이제 학교 자치를 넘어서 진정한 교육 자치가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제안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있으신 분 계실까요? 그러면 김혜정 선생님 말씀 먼저 듣고 그다음 교육장님 마지막. 네, 오산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정책들은 쭉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1, 2학년
교실에 협력 강사들을 전부 투입해 주시는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분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예산을 받으면 5월쯤부터 시작해서 한 10월이면 끝나는 그것도 1, 2학년에 뭐 국어, 수학 정도만 이렇게 지원이 이렇게 들어오는 이 정도인데 저는 3월부터 이렇게 해서 학년이 끝나는 시간까지 1, 2학년만큼은 협력 강사를 꼭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한글이나 수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아이들이 첫 출발부터 아이들이 잘 돌봄 받고 이렇게 배우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은 1학년은 특히나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반 사람이다. 예, 여기서 싸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저쪽에서 서너 명이 싸우고 있는 이런 교실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1, 2학년 저학년만큼은 협력 강사님을 꼭 1년 내내 이렇게 지원해 주십사, 그런 예산을 투입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장님 발언 청하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킬 수 있는 건 지키고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은 그리 갔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에서 시장님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있지 않았었나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듣다 보니까 교육 사각지대 그 부분을 발제하신 분들 네 분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기아동,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 느린 학습자, 거기서 거기에 커트라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진짜 여기에도 끼지 못하고 저기에도 끼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같은 그런 학습자들 위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들은 시 예산이 다 수반돼야만 하는 그런 제안 설명들인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 교육장님도 똑같이 예산 수반으로서 또 인력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좀 안타깝기는 하네요. 제가 좀 오늘 작년에 갔을 때하고 올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작년 같은 경우는 기분이 업데이트 했는데 올해는 좀 제 자신도 많이 다운이 돼서 오산의 교육도시로서 교육학습도시로서 미래가 좀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찌 됐든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학교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지 자주 찾아가고 자주 토론을 함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오산 교육이 발전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 아기들이 태어나서 2살, 3살 되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애들은 할 줄 알아서 스마트폰을 만지는 게 아니고 재미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만지지 않나. 그럼 교육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간다면 놀이교육도 좀 느린 학습자 애들은 그 느린 학습자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밌는 교육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교육을 함으로써 창의력이 더 높아지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으로써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 인성이 나아지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러니까 좀 오산 미래의 교육에 대해서 큰 발전해 가는 오산의 미래가 교육으로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마이크를 잡아봤습니다.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들 뭐 다른 의견 추가로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마무리 말씀 이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사실은 혁신 교육 포럼이라는 명칭으로 이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어 왔던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중간에 지방선거가 있는 바람에 교육감 선거도 있고 뭐 이러는 바람에 이 명칭도 뭐 미래교육 포럼으로 이렇게 중간에 바뀌면서 이 포럼 위원님들의 활동도 사실 굉장히 늦게 6월 이후에 이제 첫 이 위원 포럼 활동을 이제 하시기 시작했는데, 저 진짜 그 4개 분과가 그 제안 설명하시는 거 보고 정말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은 부분을, 깊숙한 부분까지 고민을 참 많이 하셨고 연구를 많이 하셨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아무튼 고생들 많으셨고, 그 주신 말씀들 청소년 교육의회에서 제안한 것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잘 정리를 해서 그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역할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고요. 시장님께서 지금 조금 일찍 자리를 비우셨는데, 오늘부터 사실은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이 시작이 돼서 또 기관장들이 또 의무적으로 그 훈련 상황을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일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시부터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부득불 좀 일찍 자리를 뜨셨는데, 대신 우리 국장님께서까지 또 참여를 해주시고 과장님들 계시고 하니까 저희가 하여간 시에 또 부탁드려야 할 내용은 적극적으로 부탁드려서 협조를 얻어서 하여간 우리 오늘 제안 주신 내용들 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의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지만 조금 오산시 전체 재정이 어려운 이런 상황에 또 있어서 내년도에 우리 교육경비에 시의 지원이 좀 올해보다 좀 더 그것이 약화될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어서 좀 걱정스러운데, 시장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재정이 어려워서 일단은 그렇게 예산은 편성은 되지만 추경이라도 하여간 반영을 해서 꼭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시겠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요청하시는 그런 사업이면 저희를 통해서 시에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우리 의장님도 도와주실 것 같고요. 이렇게 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짧은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말씀들 많이 발굴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육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유난히 저희 삶의 변곡점이 많은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 때 저희는 불안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그 미래라는 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저희가 타이틀을 붙인 것처럼 지금, 여기,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해가지만 그 속에서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무엇일지 오늘 오산 미래교육 포럼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가져가야 될 그런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2022 오산 미래교육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